내가 최근에 그 우연히 발견한 영상을 공유해줬었잖아. 아, 그치. 너무 열받아가지고. 사자 냄새가 나는 사람들의 말의 패턴을 보면 맞는 말을 중간중간 넣어놔. 근데 중간중간에 맞나? 싶은 말들이 들어가 있어. 뭔가 상대방이 이런 말 들으면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한 말을 만들어 와서 그래, 많지. 그 사실들 사이에 끼워 넣어가지고 마치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지식 컨텐츠의 환각적 설득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랄까 어느 정도의 암산을 못하면 나도 답답했던 것 같아. 학생이 계산 실수가 두렵다면 차라리 머릿속에 있는 계산을 진짜로 다 써라. 암산하지 말고 써놓고 왜냐면 써놓고 계산하는 것도 암산이 살짝 들어가거든.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나는 시각에 대한 영향이 되게 중요하지. 중요하고 우리한테 좋은 역할을 해줄 때가 많다고 생각한다. 내가 최근에 그 우연히 발견한 영상을 공유해줬었잖아. 아, 그치.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찍고 있어서 더 나한테 그런 추천이 뜨는 것 같긴 한데 인스타그램에도 그렇고 잘 뜨는데 결국에 스타 강사들이나 어떤 동네 학원에서 유명하다는 강사들이 이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 뭐 학생들한테 인생을 논해주거나 아, 그치. 아니면 뭐 그냥 공부법을 얘기해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뭐 거짓말이 섞여 있거나 약간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어도 참을 수 있는데 가끔 이제 그 부모님들을 상대로 아, 돈을 벌기 위해. 무슨 막 모먼트가 있다. 아, 뭐 이런 행동을 하면은 사실은 영재인 거다. 뭐 이런 행동을 하면 사실은 뭐 재능이 오히려 있는 건데 뭐 저기 누군가가 잘 이렇게 코치를 못 해줘서 누군가가 이 서포트를 잘 못 해줘서 혹은 질문 같은 걸 잘 못 던져줘서 뭐 그 포인트를 놓치는 거다. 나는 약간 거짓말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근거 없는 얘기를 그치. 마치 근거 있는 사실을 살짝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뭐 약간 속여 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많지. 많지.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적어도 우리 영상을 본 사람들은 속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치. 라는 의미로 좀 얘기를 해보자. 우리의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결국 이제 우리는 수학 콘텐츠니까 당연히 수학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근거 없는 얘기다. 이걸 일단은 보여줘야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어떤 좀 뭐랄까 사자 냄새가 나는 사람들의 말의 패턴을 보면 맞는 말을 중간중간 넣어놔. 그 과정 사이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좀 믿을만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느낌을 줘. 근데 중간중간에 맞나? 싶은 말들이 들어가 있어.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내가 받아들였을 때 맞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조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 뭐 일단은 믿어보지 하는 패턴을 좀 보이는 것 같아. 잠시 나도 먹자. 나 잠시 원래 많이 안 먹어서.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 맞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니네 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맞는 말 중간중간에 이제 거짓이나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포장한 그냥 자기의 주장을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로 진실처럼 포장한 말들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 보니까 뭐 내가 모르는 말이나 아니면 의심되는 말들에 대해서
그냥 믿게 되는 거지. 또 특히나 어떤 학원이나 이런 뭐 교육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학원 뭐 선생님이니까 뭐 강사니까 그 말은 이 사람이 그래도 여러 아이들을 교육한 어떤 케이스가 있으니까 나보다 많이 알겠지 라는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말을 좀 더 번지르르하게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냥 약간 일종의 맹목적인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맡긴다던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틀린 방법론일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말 맞는 방법론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잘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 너가 얘기한 그 사실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혹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상대방이 듣고 싶을 것 같은 그치. 얘기를 자신이 진짜로 그걸 맹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화자가 진짜로 그걸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 심지어 왜냐면 너무 얼토당토 않는 소리여서 근데 뭔가 상대방이 이런 말 들으면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한 말을 만들어 와서 그래 많지. 그 사실들 사이에 끼워 넣어가지고 마치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전체 흐름은 맞는 얘기로 짠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거짓말 섞어서 마치 이게 사실 같지 이렇게 속이면 잘 속지 않아. 지식 컨텐츠의 환각적 설득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식 컨텐츠의 환각적인 구조. 결국에는 지식 컨텐츠가 어떻게 그러니까 컨텐츠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식들을 어떻게 구조화시키는 거냐가 결국엔 지식을 컨텐츠화하는 건데 그 구조화하는 방식이 환각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들로 이루어졌지만 쌓아놓고 보니 거짓인 그런 주장이 많더라. 심지어 사실들로만 이루어지긴 하면 내가 참을 것 같아. 근데 누가 봐도 근거 없는 얘기를 끼워 넣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장 중 하나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주장 중 하나가 암산을 많이 할수록 수학 실력이 느는 거다. 어떤 최종 목표가 있는데 중간 과정에서 아주 간단한 거는 그냥 기억만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 딱 전형적인 이런 구조인 거잖아.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전문 용어. 이런 거 다 아시죠? 이런 식의 약간 조금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암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수학 실력이 느는 거다. 그건 아니지. 이건 근데 이걸 나는 좀 고쳐주고 싶다면 따지고 들고 들어가면 내 앞에서는 아니 사실 거기에서는 컨텐츠 만드는 거니까 제가 자극적으로 표현한 거긴 한데 사실은 이러하죠. 저도 알죠. 뭐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그럼 분명히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어쨌든 암산을 잘하는 학생이 된다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 상황은 어쨌든 우리가 시간 내에 푸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의 암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사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본인을 변호하겠지. 그리고 뭐 그게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걸 바로 잡아주고 싶고 근데 참고로 나는 오히려 옛날에는 뭐랄까 어느 정도의 암산을 못하면 나도 답답했던 것 같아 학생이.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도 사실은 계산 실수 정말 많이 하거든. 심지어 수업하다가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요즘에는 강조하는 거는 암산이 혹은 계산 실수가 두렵다면 차라리 머릿속에 있는 계산을 진짜로 다 써라. 암산하지 말고. 써놓고 왜냐면 써놓고 계산하는 것도 암산이 살짝 들어가거든 솔직히 말하자면. 뭐 그렇지. 예를 들면은 뭐 13 더하기 17 이런 거 할 때도
머릿속으로만 13 더하기 17 하면은 뭐 30 뭐 이러지만 30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써놓고 해도 그렇게 얼른 쓰는 건 암산이거든. 그치. 그거를 3 더하기 7은 10이니까 1 올라가고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하면 암산이 아니지만 얼른 이렇게 써놓고 30이라고 써놓고 하는 거는 암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쓰고 암산을 하더라도 써놓고 암산을 하라 그러거든. 생각보다 나는 시각에 대한 영향이 되게 중요하지. 중요하고 우리한테 좋은 역할을 해줄 때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써놓고 해라라고 난 오히려 강조하거든. 내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신감 상승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지. 그리고 조금 필요할 때는 어쨌든 시간 아껴주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추천하는 거는 암산도 써놓고 해라. 맞아. 시각적으로 보이게 해놓고 해라. 오히려. 그 실제로 나는 내가 경험한 학생들은 모두 다 왜냐면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지어 대학까지 생각했을 때도 이 수준이 올라갈수록 문제가 복잡한 걸 마주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과정들에서 최종 내 목표를 얻기 위해서 뭐랄까 기억해야 될 게 엄청 많거든. 앞에 그치? 내가 뭘 계산했나 뭘 구해놨나 그것 때문에 적어놓는 게 오히려 유리할 때가 너무 많거든. 절대 함부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백업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지? 이걸 오히려 강조를 하지. 누가 막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어야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냐고. 머릿속으로도 기억하고 그지? 혹시 모르니까 적어두고 둘 다 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러나 저러나 그런 얘기는 일단 그치.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결국에 이제 수학은 재능적인 요소가 솔직히 영향이 큰 과목 아니냐. 즉 뭐 어떻게 보면 뭐 수학 IQ 같은 거는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상당히 제일 믿기 좋은 얘기지. 제일 그치. 믿기 좋은 얘기고 그럴 수 있어. 누구나 결과적으로 그걸 정설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인 얘기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솔직히 말하면 그게 사실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즉 각자의 재능은 그게 이유가 뭐든 간에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후에는 결정돼 버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을 때는. 근데 하지만 아직 성장하는 게 가능한 시기라면 그건 모른다. 즉 모른다, 그 맞지? 사람이 학습자가 그래서 수학적 재능을 갖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그 재능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즉 그런 유전적인 요소나 뭐 어떤 선천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평생 모를 수도 있는 거다 사실은. 즉 어떻게 보면 운 나쁘면은 갖고 있었는데 평생 발음 못 할 수도 있는 맞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맞아. 아니 뭐 만약에